이제 영화 만드신 감독님들, 출연하신 배우분들 모시고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고 짧게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담아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배우님께 늦게 나와서 더 주목을 받고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아트 시네마 김권현이고요. 먼저 오신 분들 이렇게 소개랑 그리고 첫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쪽으로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체들의 아침을 연출한 이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감독 역을 맡은 배우 이병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체들의 아침에서 민지 역을 맡은 배우 박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체들의 아침에서 구매자 역을 맡은 혼자 사는 남자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체들의 아침에서 성재 역을 연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스믹 퍼레이드 스쿠프를 연출한 박민나입니다. 표류 연출한 연재광입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 이렇게 최대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관객분들에게도 이렇게 이따가 질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 계신 순서대로 질문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렇게 시체들의 아침 이승주 감독님께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감독님께서 질문하기보다는 그냥 좀 크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다가 극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으로서 갑자기 막 예상 못한 타이밍에 약간 좀 예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좀 울컥을 했었던 게 되게 약간 벽에 걸어놔도 좋을 것 같은데 영화는 다 내 거였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대사를 쓰신 게 뭐 가볍게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영화는 사실 제 모토가 제가 영화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거든요. 실제로 저게 나온 것처럼 저거보다 더 많은 DVD를 수집했다가 이제 대파를 왔었고 지금 뭐 블루레이 모으고 있고요. 제가 한 번 다운받은 영화는 지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0몇 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이상하게 영화 수집력이 있는데 그래야만 그 영화가 온전히 제 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한 번 보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속에서 휘발되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장해야만 그런 욕구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에 영화는 내 거다 맨 처음에 막 이랬었는데 이제 여중생 캐릭터가 잡히다 보니까 좀 이제 소프트하게 영화는 제 거였으면 좋겠어요 썼는데 이거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박수윤 양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보셨다시피 잘 끝내줘가지고 좋은 대사가 됐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영화에서 되게 좋았던 게 기본적으로 되게 어두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 안에 약간 좀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서가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영화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은 이렇게 배우 이름 역할 이름이 성재와 민지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독님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 두 캐릭터가 각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겠지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바람 같은 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성재 같은 경우는 뭐 영화를 이제 포기하는 걸로 이제 끝났고 이제 새 인생을 찾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끝나면 뭐 할까? 저는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어쨌든 뭐 영화를 계속 하라고 응원하는 것도 어쨌든 약간 폭력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좋은 삶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거를 선택할 것 같고요. 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지의 모습이 저의 약간 중고등학교 때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실에 기반한 거고 절대 판타지 아니고요. 네, 여중생 나온다고 이렇게 판타지라는 말이 많은데 저의 모습이랑 비슷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그 호러 영화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뭐 네크로맨틱 이런 거 보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민지는 네 영화 많이 좋아해서 네, 영화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상을 했네요. 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저건 다 저작권을 다 클리어한 걸까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엔딩 크레딧에 정말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나오고 혹시 어떻게 이거 클리어하신 건지? 아니 클리어까지는 아니고 뭐 저거 그 노래는 그 한국 저작권협회에서 신탁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화 걸어서 돈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병진 배우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 본 게 맞다면은 배우로 출연하셨는데 이 영화의 조감독이시기도 하신 거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배우로 섭외되신 게 먼저였는지 아니면 조감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먼저였는지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감독님께서 그 같은 작업실을 하시는 감독님이 있는데 처음에는 스텝으로 영입이 됐고요. 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감독 자리를 네, 꿰차게 됐습니다. 배역도 네. 되게 씁쓸하고 평안하자면 저 연출부 제작부 통틀어서 저랑 이 친구 2명밖에 없었어요. 조감독도 실제로 뭐 PD도 없고요. 이 영화는요. 네. 제가 영화 찍다 보면 커피 사러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이 친구 없었으면 영화 못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는 또 이렇게 눈에 제일 들어왔던 게 어쩔 수 없이 DVD 막 꽂혀 있는 그런 거였는데요. 그건 다 어떻게 모으시고 다 구하신 건지. 네, 그 중에 좀 희귀한 DVD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감독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장용이기도 하고요. 이제 나머지 좀 때우기 위해서 빈 공간을 때우기 위해서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싼 값에 한 묶음에 뭐 1,000원, 2,000원 하는 데를 찾아가지고 구매해서 이제 소품을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보셨으니까요. 보시면서 이렇게 제일 보람된 장면, 보람찬 장면, 저 장면은 정말 이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스텝의 입장에서. 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꽉 찬 DVD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좋았고요. 그게 다 비워졌을 때 마지막에 그때 그 장면이 가장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지를 연기하신 박서연 배우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렇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긴 한데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어떤 걸 좋아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저 정도로 좋아할 수가 있나 약간 좀 이렇게 저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좀 독특한 캐릭터였는데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연기를 하시려고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민폐 캐릭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을 안 넘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저런 되게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톤을 잡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감독님한테 연락을 받고 대본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막 깊이 분석을 한다거나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정말 그냥 나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대한민국 여고생의 모습을 그대로 잘 표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일상적인 있는 모습 그대로 연기를 하려고 해서 일부러 깊이 해석을 하진 않았었어요. 톤은 그냥 제 원래 그런 성격대로 하는 거고요. 유진아 캐릭터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를 보고 잘 이렇게 가는 친구인데 그 모습이 굉장히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할에 집중하기 쉬웠던 것 같고 윤진아는 역할을 촬영 끝나가면서까지 굉장히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으면 돈을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딱지처럼 돈이 적혀 있었잖아요. 예예. 혹시 그 설정에 대해서 어떤 나름의 해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서 왜 저렇게 돈을 하지 이런 느낌이. 아, 저도 그걸 그 감독님이 접으신 돈을 지갑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민지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특하잖아요. 영화 안에서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돈도 이렇게 평범하게 주지 않고 절대로 무엇이든 독특하게 가방도 핑크색이고 지갑도 핑크색이고 그래서 무엇이든 독특하게 하려고 하는 캐릭터여서 그걸 더 돋보이게 하시려고 이렇게 설정을 넣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매자를 연기하신 장준희 배우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렇게 영화를 오늘 계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겠지만 되게 얄미운 역할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또 오늘 다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또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또 당연한 거기도 하다. 얄미운 캐릭터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이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하려고 하셨는지, 그러니까는 미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캐릭터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해보려 하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저게 저의 일상적인 모습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승주 감독님이랑 전작을 했었어서 감독님이 조금 많이 배우들을 조금 풀어주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뭐 많이 놀아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떠들고 나면 결과물은 많이 편집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뭐 특별하게 뭐 어려웠던 거나 생각했던 거는 없었고요. 그냥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네, 알았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업도 되게 수월하게 끝났고요. 전작들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게 끝났죠. 밤샘 촬영도 없었고 네, 회차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그래도 좋은 아저씨 같아 보여가지고 다시 보니까는 네, 너무 잘 봤어요. 네, 모텔을 위해서 야한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저씨입니다. 네, 그리고 성재를 연기하신 강기루 배우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 후를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그냥 저는 사실 약간 좀 울컥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약간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감정을 실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디테일로 연기하시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나 방식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오히려 좀 연기가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신 그 상황 그대로의 그 감정 상황을 받아들이고 연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 찍었거든요. 테이크를 조금 담담한 버전과 조금 감정이 좀 보이는 버전을 찍었는데 이렇게 편집해서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좋았던 거는 저도 성재의 캐릭터는 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어쨌든 감정을 팍 터뜨리진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우님은 이제 이런 캐릭터를 연기를 하셨을 때 그 안에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디테일들을 혹시 이렇게 넣으려고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이렇게 확 지르는 배역이 아닐 때. 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설정을 했다는 건 없었던 것 같고 아까 답변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상황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설정할 때도 캐릭터를 위해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뭐 설정을 한다든지 하지 않고 이 성재는 이 영화의 이 상황이 더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고민들은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배우분들이 또 연기를 잘 해주셔서 성재는 그냥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이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스믹 칼레이도스코프 박민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일단 스크린 극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극장 상영이 처음이 아니라 갤러리에서 상영을 먼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우리는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네. 예, 그 기획하면서 이렇게 상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이 작품을 기획하신 거, 제안을 받으셨던 거 이렇게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출발한 거는 2016년에 이제 리움에서 그 아트 스펙트럼 전시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펀딩이랑 뭐 여러 가지 뭐 나사 같은데 허가받는 것도 거기 레터를 통해서 이제 삼성 쪽에서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는 이제 루핑 세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해석되는 어떤 상황 플랫폼에서의 이제 영상 설치의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작업 같은 여기서 보여주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채널로 그 영화관 안에서 보여지는 세팅으로 이제 편집을 다시 했고 추가 촬영을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 자체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우주라는 게 소재로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영화관 장면도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모노레일이 영화관 들어가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영화관 안에서 이 작업을 보면 그게 하나의 어떤 설치처럼 저한테 느껴질 것 같아서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세팅이. 그 세팅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안 그래도 우리 감독님도 같이 영화 보셨기 때문에 더 궁금한 건데 찾아보니까 그때 갤러리에서 상영을 했을 때도 약간 커튼을 치고 네. 예 먼저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네. 갖다 놓고 그래도 극장처럼 극장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상영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그랬을 때 그렇게 갤러리에서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서 상영하는 거랑 오늘 이렇게 극장에서 보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으시다고 관객의 또 한 분으로서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렇게 통제하려고 해도 일단 들어오는 시간 같은 게 이제 딱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이 해석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부분 좀 달라지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그 보시는 관객분들의 해석의 여지가 좀 달랐다. 간단하게 러닝 타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엔딩 크레딧 보면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지만 나사라든지 스페인에도 가셨던 것 같고 굉장히 어떤 다양한 곳에서 촬영을 하셨을 텐데 약간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찍었을 텐데 이 러닝 타임은 너무 좀 짧은 게 아닌가? 좀 아깝지 않나? 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의 이 러닝 타임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촬영분은 진짜 많았어요. 근데 많았는데 워낙 이제 나사에서 촬영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따라 붙어서 이제 군인들이랑 공군기지랑 다 연결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촬영 시간을 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보는 공간인데 리서치도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촬영본에서 너무 이제 그 장소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장소가 중요한 플랫폼이 되긴 했지만 시작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저는 좀 더 빛과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한 판타지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많이 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했을 때는 러닝 타임 좀 달랐나요? 그때 이거보다 조금 달랐어요. 한 2분 정도, 3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표류의 연재강 감독님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첫 인상, 전체적인 인상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색깔이 되게 뿌옇다? 좀 그렇죠. 약간 색이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 약간 원색 같은 좀 선명한 색깔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의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색감을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색에 있어서는 이 내용 자체가 제목처럼
주인공이 표류하는 큰 집에서 표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원색이 들어가면 그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시선 처리가 아무래도 집중되니까 그래서 원색들을 많이 배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약간 좀 이거는 감독님을 짓궂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던 게 거기 주인공이 살고 있는 친척 집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가 울려 퍼지고 일부러 텔레비에서 기독교 방송 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가족이 뭐 딱히 나쁜 가족이라든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가족이라는 맥락이 들어오면서 좀 다르게 보일 그런 여지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정으로는 또 이렇게 어떤 느낌을 어떤 효과를 주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뭐 기독교 자체랑은 그렇게 크게 연관은 없고요. 그냥 네. 네, 기독교랑은 크게 연관이 없고 그냥 제가 시나리오를 받아서 이 제 시나리오 아닌데 이 시나리오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차순에 나오는데 머릿속으로 떠올렸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간단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인공 핸드폰에 어머니 맞죠? 어머니를 저장해 놓은 게 좀 엄마를 좀 싫어할 법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어쨌든 송여사 빨간 하트 그 디테일이 되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디테일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어떤 거를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시나리오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좋았고 또 원색이 없지만 그때 딱 빨간색 하나 나오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이제 질문 먼저 질문해 주신 분들은 선물도 드린다고 합니다. 저기 중간에 회색 옷 입으신 분. 일단 그 5편 모두 되게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시체들 아침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시 로메로 감독님 영화들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감독님도 그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서 쓰셨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 좀비란 무엇이든지 여쭤보고 싶어요. 좀비요. 네, 저는 좀비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지 사실 제가 만드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만들면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만든다고는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 좀비 요소를 썼더라고요. 이번 영화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네, 좀비 영화는 뭐라고 할까 그 호러 장르 안에서도 좀비 영화 장르는 좀 대중적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이야 편안하게 보는 거지. 사실은 조지 로메로 감독 같은 경우 영화에 나오지만 이제 시대의 낫이 더 훨씬 잔인하거든요. 네. 그런 시절이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약해지지 않았나. 좀비와 힘을 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손 들어주시면 먼저 앞에 분이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여기 앞에서 4번째 줄게. 까만 옷 입으신 분. 네, 저도 이승주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그 배우들에게 대사에 나왔던 영화들을 보라고 권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여기 서윤 양한테는 보여줄 수 없는 영화들이었고요. 네, 현장에서도 영화를 거의 안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서윤 양은 둘이 마주 앉아서 영화 보는 장면은 영화를 제대로 안 틀어놓고 저희가 아마 했어요. 서윤이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기루 배우한테는 이제 원작 시체들의 새벽을 보여줬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엔 딱히 영화를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뭘 많이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부담 갖게 만드는 건 싫어가지고 그 정도만 있으면 이 영화에 필요한 영화 시체들의 새벽 정도만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손 드신 분 계셨는데 예, 까만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이 뭐 독립영화를 거의 처음 본 거였는데 5개 다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 중에서도 표류 관련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한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문을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열지 않고 그냥 열렸는데도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쉽게 들어가지 못해서 네. 그 집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답답하니까 쉽게 못 들어가고 망설이다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예, 이 앞에 또 까만 옷 입으신 분. 감사합니다. 5개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장민아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영화 너무 잘 봤어요. 저는 영화를 달로 운영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의미가 너무 저한테 와닿았고 좋았고요. 그래서 혹시 감독님 다음 작품 계획이나 활동 계획 있으시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 전에는 일단 감사하고요. 이 작품 전에는 이제 되게 장소나 어떤 사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우주를 주제로 하면서 되게 빛이라는 어떤 것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 전에도 어떤 사물이나 뭐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영화를 은유하거나 혹은 뭐 영화랑 관계가 있는 뭐 장소들이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계속 맥락이 있었는데 아마 빛도 이제 영화의 어떤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작업을 하게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제가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나사랑 디즈니랜드랑 그리고 스페인의 화성 관련한 이렇게 빌리거나 촬영을 저쪽으로 요청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서 촬영을 하시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영상 설치를 많이 했어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 영화적인 작업의 거의 한 2번째 정도 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업은 일단 장소에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달이나 화성에 갈 수는 없었고 그걸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곳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아폴로 11호가 이제 인류 유일하게 달에 간 로켓 발사대잖아요. 거기를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아까 이 민지처럼 막 약간 그런 마음으로 막 했는데 되게 액세스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삼성에서 그때 그 레터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알만한 기업이나 아니면 기자면 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레터를 막 써서 막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경호관을 받았는데 가서 되게 좋았던 거는 그 장소들이 굉장히 늪지대도 많고 막 그러니까 악어도 막 살고 과학 그런 기진데도 굉장히 약간 아즈텍 신화도 나오는데 그런 제이적인 느낌이 되게 많아서 그게 제가 경험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화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려진 광산인데 거기가 미네랄 같은 게 광물 같은 게 되게 많은 장소예요. 근데 화성이랑 같은 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뭐 생명체가 살 수 있나 없나를 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데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떨까 이러고 갔는데 이제 작업 자체도 이제 판타지랑 실망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가서 좀 또 다르게 경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갑자기 해버리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모자 쓰신 분.
감독님들이랑 배우분들 영화 다 들어봤습니다. 저는 박민아 작가님께 질문드릴게요. 여기서 영화로서 상영되긴 했지만 조금 갤러리에서 영상 작품들이 요새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와는 다르게 갤러리에서는 뭐 처음 상영 시간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보시고 물론 집중들은 하시겠지만 그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갤러리에서 이렇게 상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만드실 때 고려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네마틱하게 한번 상영이 되고 여기서 상영이 영화관에서 또 상영이 되고 이렇게 보여졌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웬만해서는 다 이제 그 전시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세팅에 맞는 설치만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채널이라든지 뭐 비어 있는 무대 같은 뭐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거울에 뭐 리어 프로젝션을 한다든가 뭐 그런 그린 스크린 위에 뭐 프로젝션 한다든가 이런 거를 제가 위주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과 영화 상영 굉장히 분리해서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갤러리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설치로 해야 할지 아니면 상영 포맷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작업인데 상영 포맷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 큐브 안에 블랙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 블랙박스의 모양 자체를 약간 영화관처럼 하나의 설치물로 만들었고요. 근데 아무래도 영화관 세팅이 이 작업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화제들 몇 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미술씬에 대해서 혹은 영화씬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작가분들까지는 얘기 못 드리겠는데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연재관 감독님부터 이렇게 관객분들께 이렇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요즘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뭐 해서 홍보 같은 거 하셔도 괜찮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졸업작품 후반 작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홍보 저 내일 한강에게라는 작품이 또 압구정에서 상영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 또 함께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막 촬영을 마치고 가지고요.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시차를 아침 외에도 내일 여긴 것 같아요. 5시 20분에 너는 결코 서둘지 말라 라는 장편에 또 제가 출연을 하고요. 아워바디, 도이와 녹양, 태풍강에도 제가 나옵니다. 소독제가 7일까지군요. 네. 보시다가 제가 나오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마음속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년에 제가 큰 역할은 아니지만 제게 나오는 벌새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그 영화 많이 보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 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뭐 지금 쉬고 있어서 뭐 아무것도 없지만 네, 지금 이 자리 오늘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시나리오 쓰고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금요일 날 또 깜짝 상영에 이제 선정됐다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 또 주변에 못 보신 분 계시면 소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 추운데 또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